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선거 예측을 잘하는 기자나 잘하는 언론은 아주 유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나간 것을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것을 예측하는 데는 역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 예측을 잘하는 대표적인 언론사가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치에 관해서, 한국 선거에 관해서 적중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번 총선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을 예측을 하고 개혁신당과 같은 또는 조국신당과 같은 제3 정당이 약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것도 작년 12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문재인 대결 때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다 장악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4년 이후에 10번의 미국 대선에서 9번 결과를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또 최근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길 것이다. USA 투데이 등 미국 신문에 따르면은 이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카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이 개발한 선거 예측 모델 대권 13개 열쇠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를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13가지 요인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 13개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중간선거 결과, 당내 경선, 현직 대통령 후보이냐 아니냐, 막강한 제3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단기 경제, 장기 경제 상황, 주요 정책 변화, 사회 불안, 스캔들, 외교 군사적 실패, 외교 군사적 성공, 현직 대통령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을 꼽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대선을 예측해 왔는데, 이 해당 요인 중에서 집권당이 말입니다. 집권당이 8개 이상 항목에서 유리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로 집권당이 6개 이상에서 불리하면은 패배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 모델은 그와 수학자 블라디미르 케일리스 보록이 1981년에 공동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측이 빗나간 게 그 10번 중에서 딱 한 번 있었답니다. 그 한 번은 뭐냐면은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가 맞붙었던, 그리하여 또 재검표까지 갔던 2000년 대선이 유일하답니다. 이 2000년 대선에서는 유권자 전체 득표에서는 알 고어가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플로리다에서의 이 개표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유효표로 보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부시가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만 예측이 안 맞았다, 이런 거죠. 릭트먼 교수는 이 모델에서 올해 해리스 부통령이 13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8개 항목 이상이면은 이긴다고 본다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이긴다고 본다는 겁니다. 첫째, 민주당에 해리스 부통령에 맞을 만한 후보가 없다. 그가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 이게 한 유리점이고,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3 후보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변수라고 했습니다. 현재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긴 하나 그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려면 오는 11월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를 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가 트럼프 표를 더 잠식할 것이란 계산도 있습니다. 또 장단기 경제 성과 또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선거에서 최종적인 결정 변수는 역시 경제입니다. 올해 올해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없고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2.8%포인트로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웃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과 현재 산발적인 시위를 제외한 사회적 불안이 없다는 점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변수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2018년 중간선거보다 하원 의석을 늘리지 못한 점, 해리스 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자지구 전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변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리크트먼 교수는 이번 예비 분석 결과를 재검토해가지고 다음 달 정식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1987년 이후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저도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저보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 안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안 믿으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안 믿으면 자기 가문을 믿습니까? 또 여론조사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여론조사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한 달 전에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의석수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료 대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대란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의료 대란이 국민의힘을 잡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뒤에 그 추세대로 가서 저의 예측과 이 실제 당선 의석수 차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선거 예측은 상당한 경험이 또한 필요합니다. 어떤 큰 흐름,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그건 수치로서는 여론조사가 있고 여론조사로서 메울 수 없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은 역시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들, 두 교수가 개발한 이 모델은 여론조사 모델이 아니고 어떤 사안별로 이걸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고차원의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사안을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비하기도 합니다. 월남전쟁 때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랜드 육군참모총장이 회고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The Soldier Report라는 그 회고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언론이 너무나 미군을 비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월맹 공산군이 이기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공정하게 보도한 언론이 이코노미스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코노미스트는 정확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언론의 덕목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는 한 몇십 년 되는 그런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정보기관과 상당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많은 경험 그리고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게 영국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보기관과 이코노미스트 사이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이코노미스트를 보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토론, 6월 토론이 있기 전에 이미 트럼프가 이긴다고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뒤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코노미스트 예언이 아마 다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